삼교리구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3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인신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물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죠. 자, 월원이라고도 하고, 월령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제강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세 가지 정도만, 용어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어디다?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 춘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춘하추동이 왜 중요하냐? 이 춘하추동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데 있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게 되면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부와 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열도 깨졌고요, 왕쇠도 깨졌다 그러면 하천지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천한 명,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는 항상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자, 입추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처서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입추가 되어야지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또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추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3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신유술월은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색깔은 백색이 되겠습니다. 주관하시는 백호라고도 하죠. 백호, 하얀 그 상상 중에 동물 중에 좀 사신이 있죠.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호밖에 없겠다. 참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월은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과 유월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 금이 왕하면 단순하게 금만 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왕하면 수를 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같이
왕한 것이고, 금이 왕하면 목을 극할 수 있죠. 목은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신월의 목은 절지, 유월의 목은 태지, 절태지의 목이 신유월이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토생금 하다 보니까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어떻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신월,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신약하고 설기태관 사주가 되는 것이 바로 금이 왕하면 토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원령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여러분들 태어난 일간이 개수죠. 어저께는 임수였고요. 오늘은 개수입니다. 개수. 임수는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월령에 있는 금이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 개수가 월령에 있는 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다수 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금생수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는 물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있는 월령에 있는 금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금다수 탁까지는 보지 않지만 타간지로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 할 수 있고,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화가 있어서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 또한 금다수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때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성인 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신월은 일단 가을이고 금이 왕은 계절에 비견겁제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되죠? 한습해지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비견겁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겠지만은 화가 있는 것이 조우도하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라고 있는데,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금을 억제하는 것은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금이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뭘 쓴다? 이때는 정화로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화를 쓸 때는 달랑 정화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의 짝꿍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수의 기운을 설해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해 주게 되면 이 화는 금을 억제시켜 주고 적절하게 정화 자체도 조우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우까지 겸비해 줄 수가 있겠다. 근데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병화를 써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신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모음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될 바는 아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개수 금다수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신월의 개수 금수가 왕량하니 조우를 하든 금을 억제를 하든 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우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쓸 것이고요. 금이 많아서 금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를 쓰되,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신월의 개수 사주 보는데 크게 어려울 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격국은 정인격의 금수왕량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해서 사주가 추면 어떻게 되냐?
정인격에 사주가 추워지니까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격국과 용신을 구분하는 것이다. 추우면 당연히 사람도 동물도 웅크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의 특성 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금이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 음수가 금을 받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고자 한다. 월지 있는 신금이 나를 생한다. 나인 개수를 생한다. 나를 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성이라고, 나를 생하는 인성생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라고 해서 이건 식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성 나를 생하는 것이다.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가지로, 다시 인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정인은 그야말로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양 대 음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 오늘은 음수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또는 양 대 양의 관계,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데, 어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 대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저께는 편인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죠. 정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은 금왕절이고요. 금이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수 또한 신월이면 여기가 장생처가 돼서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모왕자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임수는 대수이기 때문에 인성인 금이 왕해줘도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로수라고 했죠. 자칫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금이 많으면 수가 탁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이 많으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를 생하는 것을 오히려 왕금이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병화는 보다 금이 왕해졌을 때 금다수탁이 되면 화극금해서 금을 갖다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병화로 부족하고 정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죠. 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왕하고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 또는 정화를 쓰는 경우에도 보다 병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 정도 있어서 화를 갖다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상관이죠. 상관이 재성을 생한다. 상관, 생재의 구조가 되는 것이 신월의 개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 먼저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월의 개수가 금이 왕하고 일간도 왕하죠. 개유일적 금이 너무 좀 왕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금수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연재 진토가 있지만 이렇게 진토도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토의 용도, 쓰임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월에 금을 왕한 거니까 저 금은 어느 정도 좀 통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금다수탁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 금이 이제 금다수탁이 되는 것을 임수가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뚫어준다라고 보지만, 한 가지 단점은 음수인 개수가 임수를 보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썩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수는 우로수고요. 임수는 대수죠. 어떤 게 더 맑고 깨끗할까요? 임수가 맑고 깨끗할까요? 개수가 맑고 깨끗할까요? 당연히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하다라고 보는데, 맑은 물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섞이면 개수가 조금
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행히 이제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 진토의 쓰임이 어떻느냐, 좋게 쓰일 수 있느냐, 나쁘게 쓰이냐 이걸 보게 되는데, 만약에 간목이 없었다면 진토가 수를 좀 탁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서 쓰였을 것인데, 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뿌리를 내리는 오히려 좀 좋은 역할을 하고, 간목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생시에서는 뭘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원국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으니 당연히 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신월에 유금이 있고요. 자수, 진토다. 이거는 신자진 수, 이 형성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자진 수. 중간에 유금은 어차피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오화라든가 뭐 미토라든가 뭐 술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걸로 보지만 유금은 가제된 개편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진 수국이 될 수 있고요. 아무 신자진 수국이 임수 2개 투출되어 있으면 거의 개수라기보다는 이건 임수로 보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임수 투출된 것을 제가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다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무토로서 지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임수 때문에 그렇게 사주의 틀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해시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수가 왕하죠. 이것도 본시 병화무토를 써야 되지만 어차피 무토 없으니까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대운에서 화운을 만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축시 같은 경우는 축토를 봐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유축 해금이 되죠. 이거 사주가 굉장히 한습한 임자시도 그렇고요. 개해시도 그렇고요. 경신시도 그렇고 신유시도 그렇고 금수가 너무 왕한데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임자시, 경신시, 개축시, 신유시, 그다음에 개해시 모두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병화가 있지만은 투출된 병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사주가 한습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 묘유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가 들어오죠. 병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병진시를 얻는 것이 나쁘지 않겠죠. 진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간목이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구조, 이 병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병진시 금순으로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진시가 아니라면 이제 정사시도 나쁘지 않죠. 병진시는 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병화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정사시는 사유회금이 된다 하더라도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면,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병진시가 좀 더 좋고요.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런 정사시를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를 볼 수 있는 게 무오시를 볼 수 있죠. 기미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화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화 하나 그냥 간신히 봤는데 문제는 뭐다? 무토 투출돼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물론 상관이 이렇게 관을 제해 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상관 경관인데 이거는 정관인 무토라 하더라도 제해버려야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썩 좋진 않죠. 어쩔 수 없이 정관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저거를 제거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게 남편 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별모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모두 사주 원곡에 화가 없고 사주가 한습해진 금수가 왕양하니 모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여자 같으면 아까 말했던 병진시, 신유, 경신시 이렇게 잡아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운이 60년간 목화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병진시 또는 정사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6일 금요일이고요. 내일이면은 이제 임신월이 지나고 이제
계유월로 월이 바뀌게 되죠. 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월을 맞이하여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고 저는 내일 주말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